최근에 국민의힘 뭐 수도권 지지율이 뭐 요동치고 10몇 프로가 빠졌다 막 요즘에 막 무슨 수도권 위기로 이러고 난리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을까?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서울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45%였던 게 30%로 15%가 맞아.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나 처음 봤어 이런 거. 그거는 저는 이제 전문 용어로 튀었다고 봅니다. 튀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옛날에 LP판 보면 이렇게 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숫자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럼 일단 그 전 거부터 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에서 정당 지지율이 저희가 45%가 나왔다. 그게 튄 거다. 거기서부터 튄 거고 요 30%도 이건 밖으로 튄 거죠. 이거 안으로 튄 거고 밖으로 튄 거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15%가 요동칠 만한 그런 구간이 있었던 건 아니다. 15%가 한 번에 팍 하려면 굉장히 그 사변적인 일이 일어났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럴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공교롭게도 무슨 이종섭 대사라든지 황상무 수석의 얘기로 치환을 하는데 그게 뭐 15% 빠질 건 아니잖아. 물론 그 좀 문제는 있긴 했지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보고 너무 의기소침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그래도 그 사이에 논란이 됐던 황상무 수석이 사퇴를 하고 또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을 했잖아요. 그럼 일단은 일단락 된 건가? 그렇죠. 그러면 여론조사 그럼 일단락이 돼서 이제는 공수처 니들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자 들어왔으니까 이제 해라고 저희가 공세를 취하는 입장이 되는데 그렇죠. 그럼 15% 올라갑니까?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 다만 이게 대선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이걸 자신 있게 해서 선거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네. 서울만 해도 지역구가 48개고 그렇죠. 전국적으로 보면 254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이 지역구를 다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 놓으면은 이 숫자를 가지고 몇 개를 얻고 몇 개가 지는 거에서 이기게 되고 뭐 이런 분석을 하기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지역이 지금 뭐 박빙 열세고 막 이게 숫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즘 맨날 나와. 저 신문 보면. 그거는 너무 이렇게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마시라. 어제 표본도 이렇게 많지는 않고. 거의 지금까지 있었던 총선 개표 뭐 출구조사가 됐건 뭐건 간에 네. 지금까지 맞춘 적이 없어요. 출구조사조차 맞춘 적이 없어요. 출구조사부터 예. 그렇지. 그러니 여론조사를 어떻게 맞추냔 말이에요. 출구조사를 못 맞추는데. 거긴 출구조사는 훨씬 표본도 많이 하고 진짜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건데 그죠? 지난번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번도 마찬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다 그렇게 맞추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 일단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억나는 건 일단 지난주부터 주 초까지 약간 이제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상무 수석 사퇴 전에 뭐 이게 한동훈 위원장과 뭐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이네 뭐네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건 정리가 됐어.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공세를 취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단 기사 좀 띄워주세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제 공수처와 민주당이 다 이게 뭔 소리지? 막 이러거든. 아니 왜 저쪽에서는 계속 도피다, 뭐 도주 그렇죠. 대사다 이런 식으로 라임을 만들면서 조사를 안 받기 위해서 나갔다 이 프레임을 걸어서 맞아요.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공항 이종섭 대사 귀국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공항에 막 민주당 의원들 나와서 뭐 시위하고 거기서 축제 막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 박주민 이름으로 문자를 돌렸어요. 박주민, 김민석 이름으로. 새벽에 나와라. 문자를 돌려서 문자를 5시에 인천공항 E 터미널 B 터미널로 E 터미널에 B 입국장으로 오실 수 있는 의원들은 나와주세요. 이러고 문자를 돌렸단 말이에요. 참. 그 정도로 이제 이거를 정치적으로 기획을 해서 선전선동하려고 해서 오늘 이제 거기까지 됐는데 좋아요. 자 와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종섭 대사가 나 언제든지 조사받겠다. 그렇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총선 전까지는 계속 한국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공수처로 간 거예요. 이제 공수처로 넘어간 거지. 공수처가 작년 7월 19일에 이 사건이 있었고 9월에 고발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대충 보면 7개월 됐죠. 정도 됐잖아요. 6개월 7개월 됐잖아요.
뭘 했냔 말이에요. 중간에 1월에 한번 압색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출국 금지만 계속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법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총선 며칠 안 남은 예민한 시국에 네. 공세 빌미를 줄 수 있는 이종섭 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반대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걸고 있는 프레임, 저 튀려고 그런 거 아니냐, 말도 안 튀게 준 거 되는 아니냐, 지금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 일단 제가 그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제가 아까 보낸 거 이게 보면 일정이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 2023년 9월 그러니까 형님 말대로 7개월 전에 공식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면 대부분 입건은 해요. 입건을 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수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수사 대상이 됐어. 그리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12월에 뜬금없이 출금을 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 수사 상황부터 하고 제가 법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 그리고 1월에 이제 국방부 압수수색하고 그리고도 안 불러.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수사한 건 못한 거지. 그리고 이제 MBC에서 보도가 나왔잖아요. 출금 걸렸는데 지금 호주 대사 임명했다. 이게 얼마나 악의적이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부랴부랴 압수수색한 것들 뭐 분석도 제대로 안 됐다는데 그럴 만한 이유도 있잖아요. 저기 지금 몇 명 없잖아. 아니, 지금 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처장의 권한 대행이 하고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어쨌건 소환 일정 뭐 조율하고 출근 보도 나오고 그다음에 3월 7일 날 부랴부랴 이제 첫 출석해서 조사하는 동 마는 동 하고 다음 날 이제 출금을 해제했는데 네. 사실 이 사안은 출국 금지를 거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이종섭 이제 과거 전 국방부 장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해병대 그 저기 수사단에서 경찰에 자료를 보낸 그걸 다시 회수해라 이제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 칩시다. 근데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아, 그렇지. 수사권이 없어요. 그냥 넘겨야 돼. 그러니까 만들어서 경찰에 넘기면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권한을 남용한 거죠?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병 수사단에 수사 권한이 있는데 야 너 수사하지 마. 이러면 이쪽의 권한을 침해한 거잖아요. 권한 자체가 없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쪽엔 그게 없으니까 남용 자체가 아닌 거야. 남용할 그러니까 이걸 권한이 없는 거네.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쪽으로 떠나서. 접근하면 모르겠는데 합법이냐 불법이냐 영역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공수처도 제가 좀 아쉬운 건 제가 요즘에 좀 자꾸 그래서 공수처가 너무 정치기관화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기도 검사들 출신이고 다 알잖아요. 그럼 이게 아무리 설령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도 이게 적절 부적절이 아니라 합법 불법 영역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면 그건 입건을 안 해야죠. 그러니까 입건을 하더라도 출금을 걸 이유는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공수처가 지금 사실 이거 거의 정치 행태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민주당 공수처가 답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건 뭔가 그 논쟁이나 저쪽에서 공격의 빌미가 되는 임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만 이제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 이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 모르진 않거든요. 공수처가 답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 공수처는. 수사 자체가 공수처가 지금 3년이 넘었거든요. 3년 전 1월에 출범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금 2대 처장을 못 뽑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뭐 부적격이니 뭐 하면서 지금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 돼버렸고 그 동안은 기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3년 동안. 없죠. 업적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수처 생길 때 제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옥상옥이고 그러면 검찰보다 훨씬 더 유능한 그 인재풀을 채워서 과연 수사기를 만들지도 의문인데다가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검사를 수사해야 되네 이러면서 시작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역량도 갖추지 못하고 형님 말한 것처럼 공수처가 지금 보여준 게 뭐가 있어? 아까 어떤 분이 그 박주민이 한 얘기 중에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해야 된다고 뭐 했다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공수처가 있으니까 공수처 그 경찰하는 게 아니잖아. 관할이에요. 공수처 네, 관할.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MBC에서 굉장히 악의적인 마치
뭔가 출금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나가는 모양새를 막 뭐 도피했다 만들어서, 뭐 이건 아니거든.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면서 민주당이 제가 아까 문자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네. 얼마나 이게 착착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하느냐. 제가 아까 한 그 문자를 여기 있어요. 제가 갖고 있어 지금 긴급 공지해가지고. 긴급 공지. 내일 이종서 호주 대사 05시 16분에 대한항공 2터미널 비익국장으로 귀국합니다. 내일 5시까지 참석 가능한 의원님들은 인천공항 2터미널 비익국장 앞으로 모이셔야 합니다. 명의자가 누구냐? 원내 수석부대표 박주민, 종합상황실장 김민석 드림. 얘들이 이런 데니까요. 나는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양심 없어. 아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당 대표가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정섭 장관을 저희 그 대사를 문제 삼는 것 자체도 좀 코미디긴 한데 저희가 이런 분위기에서 이거잖아. 이거 이제 보시는 분들 생각하시겠죠. 왜 자꾸 진다는 얘기가 나고 이렇게 밀리냐. 도대체 뭐 어떻게 이러느냐 이제 그러시는데 그렇지.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탄핵 이후에 말이에요. 탄핵이 지금 된 게 그냥 얼추 딱 7년 됐어요. 딱 7년. 그렇지. 굉장히 먼 얘기 그렇지. 같아도 7년밖에 얼마 안 안 됐죠. 됐어요. 맞아. 이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굉장히 어렵고 중간에 지난번 20년도 총선 때 공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까운 분들이 뭐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영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셔야 되지.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했다고 해서 갑자기 옛날처럼 그렇지. 막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처럼 막 150 몇 석 하고 언제나 우리는 여당이고 언제나 우리가 기호 1번이고 이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맞아요. 이거를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2월달 해피했잖아. 많이 해피했지. 그날 뿜빰 분위기였죠. 뭐 170석 나온다 유튜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분 지금 뭐라고 했지?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줄었던데 저는 또? 줄였어? 얼마로 줄였어? 뭐 한 130 몇 석으로 줄였던데요? 아니 어떻게 40개가 많이 줄은 것 같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역으로 이렇게 줄었던 것도 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차분하게 이거를 봐야 되는 거지. 흥분해가지고 우리는 160석을 한 적이 없어요. 제일 많이 한 게 153석이었다니까. 그런 형님 몇 번 얘기했어요. 계속 얘기를 했잖아. 범보수로 하면 200석 가까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패배 의식이나 뭐 이런 걸 가질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러다가 저 걱정되는 게 투표 안 할까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잔 말이에요. 냉정하게 투표를 하면요 결과가 나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쪽만 투표를 해도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만 정말 100% 투표를 다 이겨요. 그렇지. 근데 질 것 같아 안 해. 이제 이러기 시작하면 아주 피곤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구할 때도 보면 치어리더가 있고 응원단장이 있는 거예요. 맞아. 백성문 안타 하면 안타 친다니까. 이제 힘이 불끈불끈 나니까. 오지환 홈런 이런 홈런 친다고. 그렇지. 근데 또 병살 다치겠네. 8회 말에 뭐 삼짝 집에 가자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지금 무슨 비관할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사실 여러분들한테 저희도 이제 걱정될 상황 분석은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다고 뭐 희망회로만 돌리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많이 분석을 해드렸던 건데 지금 상황은 사실 저쪽을 비난하기보다 비판할 지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이종섭 그 대사 얘기도 제가 좀 정확하게 해드린 게,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보면 문제 없는 걸 교묘하게 틀어서 막 도피시켰다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된다까지 가더라고. 특검 나오고. 탄핵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쪽은 이제 탄핵이 지겨운지 뭐 조기종식, 뭐 몽둥이, 뭐 조기종식, 그다음에 데드덕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레임덕도 아니고 데드덕이라는 뭐 얘기까지 쓰는데 결국 이제 정치가 이렇게 대립 정치로 가다가 이제 저주 정치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불행하지만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지금 있는 철험의 수준, 뭐 김용민, 뭐 황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황우랑 또 되게 생겼던데 보니까. 뭐 김남국 이런 수준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제가 볼 때 거의 100명 이상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20년도 총선 때 이제 108번 내로 해서 108명의 초선 의원이 열린우리당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안에서 엄청난 분열이 생겨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 정권의 1초 그렇죠. 열린우리당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한나라당 전성시대가 생겨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저 사람들의 자질이 그 이후로 잘된 그 초선 출신 17대에서 초선한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어요. 운동권 빼고요. 사실 지금 21대도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저 이화영도 그때 초선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란 말이에요. 22대 그러니까. 때 그렇게 들어온 뭐 지금 얘기한 민주당 조수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양문석 이런 사 공천 그냥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야 생각만 해도 어지러지네. 나 자, 지금 생각만 그러면 해도 어지러지네. 여기는 그러다가 끝나요. 그럼 이제 민주당은 뭐를 잃느냐? 대통령감 또는 지도자로 성장할 만한 그 4년을 또 날리는 거예요. 없어 그리고 민주당의 토양이 없어요. 오늘 그렇지. 저 조선일보 칼럼에서도 지적을 하세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은 그래도 뭐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도를 걸어서 공천을 하고 있어요. 공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과정을 막 지지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막 사랑하시는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니 공천에 왜 센 사람 안 냈냐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를 보는 그런 공천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비록 저는 탈락했지만 아이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지금 이 순간만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재명하고 순간이죠. 지금 이 코드가 순간. 같은 사람으로만 해서 뭐 120이 됐건 뭐 얼마가 됐건 간에 들어오면 그 4년 동안 자기들 할 얘기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 4년 후 4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금방 지금 가죠. 이 진통을 겪고 있지만 그 이 순간만 보지 말자는 얘기를 제가 먼저 하는 거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3주가 그럼요. 남아 있어요. 3주면 조선왕조 500년이야. 그럼요. 일주일 새에 바뀌었어요. 일주일 사이 뭐 별일 다 아니, 있었대. 그 여론조사가 맞다고 치더라도 일주일 새 15%가 내려가는 정도면은 그럼 3주면은 얼마나 변동이 심할 수 있겠어요. 그 그러니까요. 얘기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뭐 국민의힘 뭐 비례 관련해서 진통도 좀 있었죠. 이철규 의원이 한번 빵 해가지고 사실 저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지만 어쨌건 또 일부 수정도 했어요. 또 이 안에서 또 조율하고 절충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비례 듭니다. 명단 맨 처음에 나온 비례 명단을 보고 이거는 바뀌겠구나. 분명히 이건 바뀐다. 몇 명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렇죠.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렇죠. 당선권에서 2명이 나갔고 한 명은 완전히 빠졌고 거기 이제 새로운 분이 들어오고 뭐 한 분이 뒤에서 앞으로 온 수준 정도는 됐는데 비례 명단이라는 것을 보고 비례 명단 공천 잘 됐다 이런 적은 또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왜냐하면 그렇죠. 비례라는 것을 민주당과 달리 거기는 그냥 개딸스러운 사람들은 그냥 넣어놨잖아요. 조국 그렇죠. 신당 봐요. 그거 무시무시해. 비리 검사부터 해서 그냥 4명이 10명 중에 4명이 기소 또는 그렇지, 재판 받고 재판하는 있죠. 데서 유죄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 똑같이 사회적인 어떤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로 채우잖아요. 국방 전문가, 뭐 맞아요. 장애인, 뭐 사회운동가, 노총. 저도 그런 면에서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비하면 밋밋해 보이죠. 근데 비례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 직역들이 들어와서 국회의원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저보고 야 너 아깝게 저 강동 그래서 비례 가라 이러시는 분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비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비례가 무슨 2부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저야 들어가면 좋죠. 근데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비례 명단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국민의힘은 악재들이 하나하나 수습되고 정리돼가는 분위기인데 네.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첫 번째 아이템의 메인은 사실 지금부터예요. 메인은 이게 우리가 지금 막 이것 때문에 정신없어서 좀 잊고 있었는데 해야 돼. 양문석 여기 공천 계속 가요? 예, 저는 간다고 봐요. 간다. 김부겸 또 뭐 저기 선 위원장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 김부겸 그 아저씨 힘이 진짜 있어. 김부겸이 너무하더라. 김부겸 비겁하다고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총리까지 하고 민주당에서 그 정도 지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간 것부터가 이상한 거죠. 너무 실망스러워. 그때 뭐 사실 공천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 다 하고 그러고 슬쩍 가잖아. 그리고 또 양문석 때도 막 뭐라 그러고 또 양문석 만나서 대놓고 그랬잖아. 이거 해결할 사람 당신이야. 그거 뭐 너무 많이 화가 나셨네요. 이러고 나서 양문석이 뭐 했어요? 그 새벽에 거기 갔다 왔던데? 봉화마을 거기 가가지고
또 뭐 기자들도 오기 전에 새벽에 갔다 왔어. 진짜 본인은 거기는- 싫어서 간 거잖아. 같아 저쪽은 너무 오글거려. 우리 같은 그게 되나? 그러니까 이제 창피해. 뭐 자기가 반성을 했다는데 뭐 대통령님아 이러면서 이제 하면 그러면 이제 용서가 돼. 여기는. 그 맛이 가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 쪽 진영에서 대통령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한테 매국노라는 표현까지 쓰고 뭐 가면 쓴 매국 뭐부터 뭐 그리고 그게 뭐 한미 FTA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 완전 초강경이에요. 한미 FTA 때 저쪽의 논리가 뭐냐면 우리 산업이 다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랬잖아요. 운동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아니고 반미 운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반미죠. 정확한 미국이 반미야. 다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그럼 우리 노동자 뭐 어떻게 되고 뭐 우리 쌀값이 어떻게 우리 농업이 어떻게 되고 뭐 별소리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봐요. 그렇지. 지금 우리가 고깃집 가서 소고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고기랑 별로 가격 차이가 안 나는데도 많아요. 그거 그렇지. 어떻게 먹을 수 있었어요? 미국산 국산. 소고기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거 정확한 그래놓고서 얘기예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별 난리를 치다가 사과한 사람 있나요? 제가 연예인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뭐 별말이 많았잖아요. 그게 불과 15년, 16년 전 그 얘기예요. 연예인은 지금 김어준하고 또 이렇게 팔짱 끼고 사진 찍었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의 생명 끝났습니다. 자 명계나 문성근 배우로서의 생명 끝났어요. 그렇지. 김재동 끝났어요. 왜 그랬냐?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연예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자기 정치 성향 얘기할 수 있어요.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근데 너무 깊게 했잖아. 근데 알지도 못하는 거를 틀린 걸로 호도해 나가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하고 정리를 해야죠. 근데 아무 일도 없이 미국에서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문성근은 왜 아버지가 구멍 난다 무익한 그래놓고. 목사니까 뭐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지금 뭐 조국 그 당의 뭐 후원회장인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뭐 그건 뭐 그렇다 치는데 명계남이라는 분은 배우로서 괜찮았다가 이제 뭐 그때 노사모 뭐 하면서 이렇게 된 다음에 최근에는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현실이 아주 강팍하거든요. 현실이 하드하다고. 하드하지 하드해. 김재동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뭐 강연 가서 뭐 몇 천만 원을 뭐 뜯어먹는지는 받아가지고.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뭐 개그맨도 아니고 MC도 아니고 근데 웃기긴 웃기네 뭐 말 좀 하는 그런 이미지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지. 예,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최근에 우리가 민주당 그 공천 가지고 지적할 게 많은데 저는 양문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기 지지층 안에서 문제인데 뭐 양문석을 공천했다고 뭐 저쪽에서 일로 넘어오진 잘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 양문석 같은 경우는 이재명 그랬잖아요. 임금님 욕도 한다고. 아 근데 지욕한 사람한테는 다 잘라 근데 자기는 아직 임금님이 그 임금님이 뜻인가? 안 됐잖아. 아 임금님 전까지 욕하면 안 되고. 벨 논리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지금 이제 공천이 되냐 마냐 말씀하시지만 자 후보 등록일이 내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하고 내일 이틀이거든요. 어. 만약 오늘 자른다 그래도 하루 동안 준비해서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천해서 후보 등록 서류 내서 하려면은 물리적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불가능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양문석 얘기하고 뭐 조수진 이따 얘기할 거지만 그렇지. 민주당 조수진 얘기해도 민주당은 공천 안 할 리가 없어요. 의석 하나 날리지 않는 이상 공천 그 취소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그리고 아까 우리 형님 뭐 얘기도 했고 아까 미국산 소고기 얘기도 했지만 멀리 안 가도 후쿠시마만 생각해도 그거 지금 회 잘 먹고 있을걸요? 제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해류가 어디로 가고 일본이 우리 동쪽에 있다고. 이렇게 간다니까 절로 간다고 절로. 그렇지. 제일 늦게 온다고 우리 바다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다 설명하고 회 먹을 거라는데 회 잘 먹을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상수도 파이프 해놓은 것처럼 바로 우리나라로 오는 것처럼 가까우니까 온다는 이런 바보 같은 지구가 둥글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돌면은 제일 오래 걸린다니까. 아니 그게 만약에 문제 있었으면 지금 총선에 계속 써먹어야지. 그렇지. 그거. 그리고 후쿠시마가 어디냐? 후쿠시마 지금 까먹었잖아. 일본 서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 동쪽에 있다니까. 태평양 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정말 짜증나는 게 아닌 말구로 막 질러서 막 그 일본 가서 항의 방문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무슨 양의원형부터 해가지고. 그 양의원이 어떻게 됐어? 떨려 나갔지. 그리고 일본에서 시위하면 최소한 일본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거기다가 한국말로 하면은 좀 뭐한 짓이야 그럼.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던 거 지금은 입 딱싹 씻고 후쿠시마에 후자도 안 나와요 요즘에. 나와요?
안 나오지. 이번 총선에 후쿠시마 얘기 들어보신 분 없어. 그때 그렇게 걱정한다던 그 어민들 뭐 왜 얘기 안 해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저는- 방송 많이 보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진보 지지하시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 정치화사는 그래도 좀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런 분들 진짜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은 시간이 좀 걸려도 이제 모든 매체가 이제 다 남잖아요. 제가 박제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뭐 십몇 년 전 뭐 SNS 올린 거 바꾸지 않는 이상 캡처라도 다 해놓고 어딘가는 나와요. 그렇지. 이거 결국은 우리가 이겨요. 우리는 팩트가 있고 논리가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 결국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자꾸 연출되는 것은 저도 안타까워서 저번 주에 좀 쓴소리도 좀 했었는데요. 자, 일단 댓글 잠깐 볼게요. 우리 메인 이벤트로 넘어가기 전에 리종탁님, 아이고 우리 맨날 들어오시는 분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좋아요 누르고 집에 갈 때 많이 다시 드세요. 보겠습니다. 아유 많이 저녁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네. 야호님, 지역구별로 여주에서 이기는 곳이 없던데 검찰 정권이라면 다른 거 몰라도 내일도 출석 안 하겠다는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 그거 하나만은 제대로 하시길. 재수없게 푸틴처럼 영구집권하고 국힘은 사라질라. 그저 괴담이길. 그럴 이따 수는 저 얘기 할 없어요. 거예요. 저 진짜 최악이야. 최악이지. 예, 이나님 감사합니다. 야호님, 지역이 어딘지 모르는 안기령, 본인한테 투표도 못하는 조순이 국회의원 되는 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오늘 할 얘기를 딱 집약을 해줬습니다. 스틸마스터님, 윤 대통령은 아직 본인이 검사인 줄 아시는 듯 떳떳하니 그냥 밀어붙이시는 것보다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아쉬운 한지였습니다. 제가 딱 생각하는 게 저 부분이에요. 이종석 귀국과 황수석 사태가 뒤늦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실기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총선 임박해서 어찌 보면 팩트보다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데 민주당 프레임에 계속 갇혀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을 자꾸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어 쓰시는 분. 공수처가 권한대 여기서 몇 번 더 넘어가면 동사무소 구국공무원께서 수도 공수처장도 있어요. 지금 정말 저렇게 우픈 상황이에요. 수사 몇 과장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아, 깨연님, 우리 속상해서 싫은 소리도 하고 투닥거리지만 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 다 압니다. 다들 2번 찍으실 거라는 거. 힘내 힘. 전 이모, 고모, 삼촌, 사촌 동생들 그럼요. 투표하고 닭달 중입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이러 쓰시는 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한 조수진. 아버지가 성병 옮겼을 수 있다. 이게 상식이 있는 변론인가요? 요거 곧 합니다. 맨스테이님, 민중은 생각하지 않고 느낀다. 사또와 우상방위를 모르는 교수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윤진희님, 윤희성님 꼭 큰일 하실 겁니다. 네. 유영하 변호사님도 8.5기로 공천받으셨어요. 전 믿습니다 하셨고요. 맨스테이님, 네. 윤 대변님 샤프하고 언발사르는 모습이 섹시합니다. 어우, 섹시 나왔어요. 낭중지추입니다. 결국 역할 하실 겁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낭중지추. 네. 또 일어 쓰시는 분, 네, 미국과 외교를 잘해야 식량 안보가 지켜지는 거지. 농민은 언제나 약자고 신토불이 외친 결과 북한 아니냐? 지금 해외 사과값이 한 개 500원인데 언제까지 언더독으로 세상을 보는 건지. 진짜 많이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윤진희님, 조수진은 강북을 주민께 맡깁시다. 국민은 분명 심판합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당이니까요 하셨고요. 트로트박님, 트로트박, 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위로가 많이 됩니다. 나라 아니까 걱정되어 하루하루 우울했는데 두 분 말씀에 힘나고 희망이 생깁니다 하셨고요. 이소윤님, 이번 선거 중요합니다. 광주 민심 많이 변했어요. 국힘 화이팅. 광주에서. 네, 고맙습니다. CPO님, 김혜진은 왜 또 비례입니까? 용해인가 뭐가 다릅니까? 원칙 하더만. 저분은 네, 지금 약간 제가 네. 어제 저 얘기를 KBS 라디오에서 했다가 그 텍스트로만 보신 분들이 좀 뭐라고 하신 게 있는데 제가 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좀 뭔가 변명 아닌 변명을 네, 하세요. 당에서 지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가 뭐냐면 비대위원 2명이 김혜지 의원도 지금 비대위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탈당을 해서 저로 갔지만 그럼 비대위원 2명이 들어간 거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사찰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해서 비대위원 된 건 맞지만 그것과 공천과는 다를 거라고 저는 믿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렇죠. 하면서 당에서 나온 얘기 중에 끝에 보시면 그런 논란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소개를 한다고. 뭐가 있냐? 2번 연속 받는 게 맞냐? 이철규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지적이 있어서 2번 연속 받는 것에 대한
과거의 사례를 들었던 거예요. 20년도 더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김영선 의원이라고 지금 5선 되신 네, 여자 맞아요. 의원 계시잖아요. 여성 의원. 그분이 15대 16대 2번 연속 비례를 받고 그 다음에 고향에서 2번을 해요. 그 15대 16대면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렇지. 24년 전에 있었던 게 마지막으로 나는 기억을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2번 연속 비례받는 것에 대한 설명이 더 있어야 한다. 그거지. 김혜지 의원은 2번 받으면 안 되고 김혜지 의원 2번 받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설명이 별로 깊지 않았어요. 그래서 논란을 막으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걸 마치 제가 비판한 것처럼 김혜지 의원 왜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뭐 옹졸하다 네가 그러니까 경선 떨어지지.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송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하고 워딩으로 나오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글로만 보면요 저의 톤과 이 말투를 모른다면 안 돼 이거 하고 안 돼 이거 다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글로는 너무 안 웃겨. 돼요. 그러니까 제발 라디오는 그냥 조금 이상하시면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는 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니야 것 억울해 같습니다. 죽겠어. 자, 우리 이제 논란의 중심. 야, 박용진 의원이 싫긴 되게 싫었나 봐. 아 싫은 정도가 아니라 박멸 대상인 거지. 그러니까 그때 정봉주 후보 날라가고 설마 박용진 안 되겠지 그랬더니 형님이 정봉주를 공천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박용진을 날리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다. 그런데 역시나였어요. 이번에 얼마나 미우면은요 그 투표 결과까지도 소수자 그거 둘째짜리까지도 진짜 그거를 치졸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야, 그거보다 섬찟했어요. 이게 뭐한 짓이야. 근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북을의 후보 사실상 최종 후보인 것 같아. 민주당은 뭐 바꿀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살짝 저는 이제 아직 모른다? 아니 된 거야. 된 거. 이게 못 바꿔요. 그렇지. 이제는. 아니 뭐 지금 최근에도 너무 급히 돼가지고 지금 본인 지역구에 주소도 못 옮겨가지고 자기는 딴 사람한테 투표해야지. 자기는 다른 데 가서 투표하고 자기가 나가는 조건에 자기가 투표를 못해. 조수진 아니면 뭐 후보는. 본인한테 기권인 거지 뭐. 참. 근데 제가 이제 이 지점에서 조금 마음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미운정이 든 한민수 대변인이 네. 지난주 제가 금요일마다 요새는 이제 맞아. 방송을 같이 하는데 그 껌뻑껌뻑 그 아저씨. 그분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보도가 박용진 이렇게 되고 정봉주 이렇게 되니까 한민수 대변인 또는 조상우 그래 맞아. 변호사가 나왔었어. 거기 간다. 그 기사 그날 나왔어요. 금요일 날. 그렇지. 지난주 금요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됐으니까 내가 잘 돼서 좋은 기운을 줄게 뭐 이러시더라고. 내일 만나거든요. 큰일 났네. 아예 그냥 뭐 조수진으로 팍 해가지고 경선까지 치렀으니까 이제는 그렇지. 뭐 끝났지. 설령 오늘 밤에 어떻게 하고 조수진 날려 한민수지. 근데 나는 저희 조수진 저는 그냥 변호사로 갈게요. 이제 후보라고 안 하고. 네. 저도 한참 같이 그 방송을 했었어요. 법률 이슈를. 어디서 했어? 난 본 적이 김현정의 뉴스쇼. 그래. 좀 한참 했어요. 기억이 난다. 제가 거기에 많아. 노영희 변호사랑도 했었고, 조수진 변호사랑도 했었고 하는데 조수진 변호사가 민변 사무총장하고, 그러니까 완전 그쪽이죠. 네, 완전 그쪽이고 알릴레오 한참 저기 유시민 씨랑 같이 하고. 근데 이분이 정치를 할 생각을 했으면 본인의 이런 변호 이력 같은 거 본인이 많이 또 올려놨더라고 블로그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대중들이 용서하기 힘들 것 같아요.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게 이 사건 자체가 진짜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난 말도 하기 싫어요.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4학년이 3년 가까이 2, 3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그 관장한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기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하고 소가리를 한 거야. 그리고 3년 후에 부모님한테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3년 후에 네, 고소를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성병까지 걸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0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처음 당한 게 초등학교 1학년이야? 거의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는 그 다음에 1심에서 징역 10년 나고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항소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변호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성폭행범의 변론을 했다. 이거는 뭐-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사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들은 피고인이나 피자에 다 있으니까. 네. 근데 근데 법정에서 하면 안 되는 사실상 금기예요. 2차 가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저희 피고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증거를 보면 이 피해자의 진술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정도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변론을 하는 건데 아빠가 그랬어요는 아니지. 그러니까 성병을 제3자가 옮겼을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아빠까지 거기다 포함을 시킨 거야. 저분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제대로 의정활동 못할 거예요. 솔직히 윤미향 같은 경우도요. 저희가 아직까지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에서 짜증이 나지만 결국 못했어요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휴 참 어떻게 민주정치라는 게 이런 허점이 있는 거예요. 출마해야 당선이 되는. 그렇지. 그것도 정당 우리처럼 이렇게 정당이 강고한 이런 체제에서는 정당이 후보가 되지 않는 이상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기만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변론뿐만 아니라 되게 그런 걸 많이 했더라고. 한 번이 아니야? 네,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변호사 하게 되면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홍보하려고 블로그 같은 거 하잖아. 제가 이거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저도 변호사지만 강간 통념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강간 통념?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강간은 뭐 개념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 보통 보면은 성범죄라는 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치. 대부분은 안 보이지. 예, 뭐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보통은 성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이제 이런 거예요. 피해자는 나는 성폭행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가해자는 아니야. 우리 합의하에 성관계하고 이렇게 보통 주장을 하죠. 이제 그게 성범죄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경우 이 남자가 무죄가 나오려면 강간 통념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수진 변호사가 써놓은 거야. 이제 원래 여자가 싫어하면서도 그러니까 할 때 성관계 하려는데 막 거부하는데도 내심은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아휴 참. 그래서 그의 통념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강간 통념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에이 그거 뭐 좋아서 그랬겠지 뭐. 그거야? 뭐 안 돼요 네. 뭐 그 얘기예요? 이 강간 통념이라고 왜 올렸냐? 그래서 이런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보다는 이런 강간 통념이라는 게 대중들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 짧은 거 입어서 그렇지 뭐. 아유 저거 여자가 꼬리 쳤는데 이런 말 하잖아. 막 옛날 어른 막 보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약간 피해자 쪽을 그런 식으로 디스를 하면 피해자 진술밖에 없을 때는 그렇게 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취지로 강간 통념이라는 글까지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나는 좀 그런 게 조수진 변호사도 저도 뭐 그때 방송도 했지만 변호사로서 성공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강간 무죄 전문 변호사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좀 뭘 한다는 건지 좀 그러니까 성범죄 사건을 꽤 많이 하셨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가야 된다는 건 너무하잖아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이런 게 지금 계속 나와.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많이 올려놨어.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이게 감당이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성단체 전부 다 해가지고 사퇴하라고 난리 났잖아요. 여성단체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 아니 민주당 여성 후보들 많은데 한번 얘기해 보시. 남윤인순 이런 분들 얘기 안 해요? 그분들은 얘기 잘 안 해. 그분들은 또 하고 딴 데 보고 있잖아. 강동갑 진선미 후보는 얘기 안 합니까? 여성부 장관, 여가부 장관했던 페미니스트 얘기해야지.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까 이런 내용들도 그렇고 이것뿐이 아니라 또 몇 개 더 있어요. 그다음에 원래 민변하면 항상 그 약자의 편에 서서 하는데 임금체불 11억 한 사업주 또 변론하셨고. 뭐라고 변론을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떤 뭐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해야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전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변호사로서 그냥 뭐 정치 뭐 상관없이 변호사로 성공할 거면 그런 사건들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서 또 돈을 벌고 오케이 뭐 그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저는 민변이라는 그 단체에 들어가서 민변이라는 데가 보통 그렇잖아요. 좀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뭐 좀 뭐 독재와 싸우고 막 이런 건데 거기에서 사무총장까지 하고 그런데 지금 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 쪽 변론을 하고 지금 성범죄 사건에서 그 성폭행을 아빠가 했을 수도 있다, 성병을 아빠 옮겼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는 가족들 진짜 이제 법정에서 장난 아니에요. 그 민변 처음 만든 사람부터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88년에 만들고 그냥 민변 하지만요. 풀네임 들으면은 더 열받아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에요. 이게 민주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딱 그게 맞아요. 정봉주 간이 조수진 왔다가 된 거야. 근데 이게 강북 을이면 서울에서도 우리가 제일 힘든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것도 너무 불편하더라고 들을 때 유시민이 뭐 길에서 박시영 죽었다. TV에 그러니까 조수진 변호사 나갔을 때 아유 유시민 그 작가 막 웃으면서 배지 주웠다 그러던데 배지 주웠어요. 쟤들은 무슨 국회의원 이 자리가 어떤 전리품 뭐 이런 개념이에요. 아유, 뭐 자격이나 이런 어떤 민주정치의 초석이 된다. 국민을 대표한다. 이런 엄중한 공인의식은 아예 그냥 거기에 요건에 없어. 근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괜찮다고 할라나? 그러니까 민주당 이거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정부 여당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국민의힘의 방향을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런 행태를 갖고 있는 양문석을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로 후보를 내고 공천을 줘서 표를 주세요 하는 게 맞냐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잖아. 그렇지. 맞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화풀이로 지금 투표를 하기에는 이 투표 결과가 갖는 국가 운명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게 이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만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세상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한 표 한 표 모여서 지난번에 24만 표 차이로 겨우 이겨서 그래도 나라 방향을 올바르게 잡았다. 이게 이제 저희 생각인 거 아닙니까? 맞아요. 거꾸로 됐다면 지금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고 그렇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잖아요. 어쩔 뻔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표가 중요하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19대 그때 김용민. 그 지금 젠더 감성 문제 라이스, 이건 콘도레자 라이스. 이거는 지금 조수진 변호사 지금 최근 나오는 기사들은 이거는 사실 여성들이 받아들이기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더더욱 말이 안 받아들이기 되죠. 힘든 이게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변론을 하더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성범죄 사건 가해자 쪽 변호 해본 적 많아요. 근데 이제 무죄를 주장할 때는 그의 근거가 합리적인 근거가 좀 있어야지. 증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무죄 주장하다가 안 되면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 거면 자백하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야 이제 저는 변론이 컨설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죄를 졌으면 형량을 최소화 줄여주는 게 변호사 역할인 거고 죄를 저지른 걸 다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강간통념이라는 거하고 강간통념은 진짜 세지 않아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 강간통념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분들 오늘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말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면 오히려 유리하다 이런 뜻이야. 계속 당하겠는데. 그래서 아마 제대로 정치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거의 매일 뭐 난리도 아니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인성이 내용들이. 안 됐잖아요. 저 박용진한테 한 얘기 그것도 좀 얘기해 줘. 야, 나 이거 박용진이 그렇게 졌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도 아까 보고 이게 사실인가 할 정도인데 이거 오늘 방송에서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워딩을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박용진 이제 의원이 졌잖아. 지고 나서 여기 또 박시영 TV 가서 하셨네. 본인이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지는 생각으로 좀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어. 죽으란 얘기예요. 넌 그냥 돼지세요 이 얘기예요. 이게 나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이거. 할 일이냐고. 이거 진짜 세다.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지는 생각으로. 현직 재선 의원이에요. 재선 의원. 그리고 저번 총선에서 나름 야권에서 서울에서 그 최다 득표, 그러니까 득표율 최고 득표율까지 했던 사람인데 민주당에서는 키울 만한 사람이라고. 그거를 이렇게 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이런 말을 하지? 지금 뭐 형님 말한 것처럼 내일이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이죠. 예. 뭐 오늘 밤에 드라마틱하게 날려서 거기를 무공천할 이유는 없을 그럴 거고. 일이 없어. 그런 당이 못 되고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지금. 쟤들도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쉴드 치지? 그냥 쉴드를 안 쳐. 안 치기. 쉴드를 안 친다니. 왜냐하면 쉴드를 치면 칠수록 이거 알아야 보이지? 돼요. 쉴드를 치면 칠수록 이게 더 커져요. 그렇지. 왜 쉴드를 치지? 그럼 쉴드 친 논리를 공격하기도 계속 뉴스를 만드니까 음. 아예 이재명이 뭐라고 그래요? 양문석 얘기하면 딴 얘기하잖아. 오늘 날씨 좋아요. 뭐 이 얘기하잖아. 그런 작전으로 간다니까. 우리는 그럼 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꾸 설명하고 뭐하고 저쪽에 하다 보면 이제 계속 걸리고 그렇지. 뭐 하니까 뭐 이종섭 얘기도 뭐 왜 쉴드 치지 그랬냐 말씀하시는데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 겁니다. 맞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이라는 쪽은 항상 그래도 우리가 저쪽보다 도덕성에 우위에 있고 맨날 이 얘기 하잖아요. 독성이 어딨어 저기. 근데 지금 뭐 보면은 재판 받고 하나는 2심까지 실형받고 요즘 후보라는 사람은 지금 무슨 아빠가 성병을 옮겼을 때 이런 걸로 변론을 하고 이게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저는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생각했는데 22대 국회가 이제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제 의석 분포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생각 하나만 가지고 계세요. 민주당이 계속 정치를 잘하기 위한 향후 그 민주당 세력을 끌고 갈 만한 양질의 자원을 기를 만한 시간을 또 4년을 또 날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네. 진짜 뭐 그 진짜 선거 결과를 떠나서 전 요즘에 보면 조금 참담하더라고요. 참담하죠. 이게 왜 이렇게 가고 있는데도 또 저쪽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참 뭘 보고 지지를 하는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니까요.